다음 신살의 작용을 보겠습니다. 계해일주는 병원연에 오화 도화살의 기운이 들어옵니다. 도화살은 자신의 기와 재능을 드러냄과 더불어 그 자체로 주변의 관심과 주목도를 끌게 되는 기운입니다. 그리고 이 오화 도화살의 기운이 일간 기수에게는 편재가 되기 때문에 자신의 외모나 자신의 결과물에 대한 관심과 주목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외부의 관심과 주목도는 자연스럽게 계해일주 본인을 자극하면서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보이기 위한 외모 관리와 좀 더 나은 결과물을 보여주기 위한 완벽주의로 갈 수 있습니다. 더불어 재성의 기운은 즐거움과 유흥에도 해당하기 때문에 스스로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도 재미를 추구하는 경향으로 나타날 수 있고, 그러한 느낌 속으로 사람들이 모이게 될 수 있기도 합니다. 나아가 화기운이 재성이자 도화살이 기운으로 작용하는 만큼 예술적 기와 재능, 조직 구성 능력과 프로그래밍 능력, 언어 조합 능력, 각종 전문성 등이 잘 살아날 것입니다. 더불어 계해일주 일지 해수는 수기운이자 역마살의 기운이고, 병오년의 오화는 화기운이자 도화살의 기운이 되어 그 작용의 느낌이 다릅니다. 그런데 각각의 두 기운의 지장간 안에서는 임수와 정화, 간목과 기토가 암합하여 작용하는 면도 생깁니다. 따라서 물과 불의 작용이라 그 시작에서는 격렬할 수 있지만 서서히 내부적으로 연합하고 협력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외부적 상황에 대해 빠르고 충동적으로 반응하기보다 차분하게 기다리고 여유를 가지면 자연스럽게 긍정적 방향으로 풀릴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역마살의 기운과 더불어 여러 관계와 기회를 창출하던 분주한 흐름 뒤에라면 병원연의 오화 도화살의 기운은 펼쳐놨던 흐름을 잘 아우르면서 훌륭한 결실을 취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계해일주는 병원연의 양인살의 기운을 맞이하게 됩니다. 양인살은 그 자체로 저돌적이고 고집스러우며 투쟁적인 기운이 됩니다. 그래서 긍정적 작용을 한다면 확실한 성과를 거둘 수 있지만,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면 과도하게 기운만 발산하고 벌어진 상황들에 대한 뒷수습으로 피곤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계해일주에게 병원연의 양인살 기운은 재성이 됩니다. 양인살의 기운이 재성으로 작용한다는 것은 그에 대한 강한 목표의식이 생길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계해일주는 일주 자체적으로 형성된 강한 힘을 바탕으로 재성의 결실을 잘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또한 계해일주가 병원연에 무언가 잡다하고 두서없는 것 같지만 그것이 결국 하나의 목표를 더욱 제대로 완성하기 위한 결과로 수렴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너무 조급한 마음을 품거나 정도를 벗어난 욕심을 품지 않을 필요는 있습니다. 본인이 목표로 한 바가 바로 성취가 안 된다고 해도 과정에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경험은 추후 완성하게 될 목표의 결실을 더욱 풍성하게 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12신살의 관점에서 일지해수를 기준으로 병원연의 지지인 오화는 육해살이 되고 일지해수는 지살이 됩니다. 육해살은 명칭의 의미로만 보면 육진, 즉 가족이 해를 입는 살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의미의 극단적 부정성과 달리 기운관계의 작용으로 이해를 한다면 충분히 그 긍정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육해살은 기준이 되는 일지해수가 기운 흐름에 있어 마지막 힘을 발휘하는 몰입의 단계가 됩니다. 그만큼 일지해수의 작용에 있어 군더더기 없이 집중력이 커지는 것입니다. 이는 개일주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강하게 뭉쳐서 잠재적 에너지는 크지만 그 방향성을 찾지 못한 기운이 뚜렷한 흐름의 길을 잡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더불어 육해살은 지게의 지지대에 비유되기도 하는 살이고, 십성론의 관점에서는 관성의 느낌과 어울림이 있기도 하지만 재성의 기운을 향한 헌신으로 이룬 결실을 추후 관성의 느낌으로 주변에 베풀겠다는 명분으로 움직인다면 그 자체로 큰 의미와 더불어 추가적인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순수한 자기 이득과 이기심만으로 움직인다면 결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충돌할 수 있고 결실을 얻은 뒤에도 뒷수습해야 할 문제들이 따를 수 있습니다. 무 속에서 유켓살의 방향을 무언가 염원하는 기도의 방향으로 정한 것도 순수한 자기 이득을 위한 염원이 아니라 공동의 보편적 이득 안에서 자신의 이득도 확장되는 본질적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 만큼 기해일주도 공동의 이득과 그것에 대한 합리적 분배라는 좀 더 큰 대의 명분을 가지고 한 해의 목표를 추구해 간다면 더 큰 성취와 더불어 주후 흐름에서도 자연스러운 명예가 이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2운성론의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개해일주는 12운성론의 관점에서 일지해수가 제왕의 기운이 됩니다. 제왕은 일간의 기운 흐름에서 정점에 오른 상태가 됩니다. 그만큼 일지해수를 통해 일간 개수의 기운이 가장 크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왕의 기운은 그 강한 힘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을 향해 언제든 발산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왕의 기운은 그 힘과 기세가 최고가 되지만 독단적이고 고집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또한 홀로 도드라진 것이기 때문에 주변으로 마음을 나눌 기운이 약하게 되고 외로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일지해수의 지장간 안에는 식상과 관성의 기운이 함께 작용하면서 개해일주는 외부에서 보기에 속을 알 수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의 제왕이 되는 면도 있습니다. 이는 본인이 의도치 않아도 상대방으로 하여금 상당히 안절부절하게 만들 수 있고 눈치를 보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어떤 식으로든 그러한 상황을 부드럽게 풀어가려 노력하는 게 좋기도 합니다. 그리고 개해일주의 이러한 제왕의 기운에 대해 병원연에는 절의 기운이 도래합니다. 절의 기운은 생성과 소멸의 중간에 해당하는 기운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든 저쪽으로든 흐름을 탄다면 한 방향으로 큰 변화가 올 수 있는 기운이기도 합니다. 이는 개해일주의 제왕의 흐름이 병원연의 절의 흐름을 맞이하는 것은 본인이 선택하는 방향을 향해 일관적이고 저돌적인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음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마치 평행 상태에 있던 시소가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하면 마지막에 이를 때까지 쭉 그쪽으로 기울어 가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개해일주는 다채로운 변화 속에서도 일관적으로 자신의 목표를 향한 집념을 잃지 않을 것이고 결국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목표는 긍정적 방향성을 향할 때 그 결과 또한 긍정적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개해일주가 병원연에 주의할 것은 이를 추진함에 앞서 합당한 목표를 정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